네, 이번 시간은 시그마 중에 암기를 해야 될 공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그마 공식은 암기할 거 딱 4개예요. 요 4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자, 여기 나오는 모든 공식들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윗끝과 아래끝, 시작과 끝이 전부 다 1부터 N으로 되어 있어요. 즉 1부터 n이 아닌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1부터 n까지의 형태로 바꿔서 푸셔야 됩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예를 들어서 k가 3부터 7까지 시그마 k 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k가 1부터 7까지 해서 자, 얘는 3부터 7까지니까 1부터 7까지에서 앞에 어떤 부분이 제거되면 3부터 7까지가 남을까요? 바로 1부터 2까지. 즉 시그마 K가 1부터 2까지 K를 제거한다. 그래서 요 녀석 따로 공식 써주시고 요 녀석 따로 공식 써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즉 공식은 전부 다 1부터 n까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형태를 1부터 n까지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 즉 아래 끝 시작을 1부터 시작하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 계산하기가 쉽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개 어떤 것이 있냐면 시그마 1,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입니다. 자, 첫 번째 시그마 1은 뭐냐면 1을 1111111 1이 총 n개 있다. 그래서 얘는 공식이 n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이것도 못 외우면 바보입니다. 자, 시그마 K는 무슨 소린고 하니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이 K라고 하는 녀석은 1, 2, 3, 4, 5, 6, 7, 8 그냥 자연수 자체죠. 바로 자연수를 1부터 n까지 더한 녀석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인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2분의 n, n 플러스 1의 형태요.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위에 거는 어, 등차 수열의 일반화 공식을 써서도 풀 수 있지만 시그마 k제곱부터는 등차 수열이 아니죠.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 얘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제곱을 해서 더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6분의 분모가 6이에요. 좀 특이하고요. 얘는 n 플러스 1 요것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n하고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2n 플러스 1이라는 항이 추가로 붙어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요거를 감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합니다.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요 시그마 k 있죠. 시그마 k의 결과에다가 그냥 제곱을 때려버리시면 돼요. 되게 특이한 결과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딱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은 시그마에 대한 공식은 외울 게 없습니다. 성질만 알고 시그마를 풀어 헤칠 줄만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즉 이거 이외의 것들은 공식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무조건 즉 얘네 넷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들만 공식으로 푸시고 이거 이외의 것은 무조건 시그마를 풀어 헤쳐야 된다. 즉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노가다에 대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식을 연습을 하시고 암기를 하세요. 암기 시간은 어, 지금으로부터 한 10분 드릴 테니까 잠시 멈췄다가 공식을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서 밑에 거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계값 을 구하라. 자, 시그마 K죠.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자, 여기서 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이 공식에서 공식을 만들어낸 요소는 바로 요 n입니다. 요 n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 1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요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n 값에다가 15를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는 2분의 15,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20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시그마 k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아까 뭐였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요 n 자리에다가 요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 숫자를. 그래서 6분의 6, 7, 13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k 제곱은 어떻게 되죠? 시그마 k 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자 2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5, 6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공식 어떻게 써먹을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거는 선생님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풀어 헤쳐져 있는 자연수의 거듭제곱. 우리가 얘는 공식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공식을 암기해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얘는 시그마 상태로 푼다라는 겁니다. 즉 풀어 헤치면 오히려 손해, 더 어려워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풀어 헤쳐져 있으면 이거를 시그마 형태로 고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K가 1부터 여기에 1항이면 얘는 20항이죠. 20항까지. 일반항의 모양은 K 제곱입니다. 자연수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공식을 쓸 수 있죠. 어떻게? 6분의 20, 21, 41.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도 시그마 K가 1부터 8번째 항까지 K 세제곱을 푼다. 쟤는 2분의 8, 9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완성. 이것이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에 대한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텐데 위에 것들은 기초 문제고요. 이런 형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무엇을 통해서 시그마의 성질,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를 분배를 한다든가 시그마의 구간을 뺄셈을 해갖고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적절하게 이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일단 이 상태의 수식을 풀 수는 없어요. 얘를 분배를 해주셔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세제곱이랑 자, 이 녀석은 좀 빠르게 3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제곱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 녀석은 2분의 10, 11의 전체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이 녀석은 6분의 10, 11, 21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2번 여러분들이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여기가 지금 곱하기 형태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그마는 속 안에 일반항을 전개해서 풀 것. 전개 안 하면 못 풉니다. 이 녀석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로 해주시고 셋 다 분배를 해주셔서 어떻게 되겠죠? 시그마 K제곱 빼기 시그마 K 빼기 2 시그마 1 이렇게 두시고 K가 1부터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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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전부 다 1부터로 돼 있으니까요. 요걸 이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6분의 5, 6 2배 하고 플러스 1 했으니까 11 빼기 그 다음 이 녀석은 2분의 5, 6 빼기 자, 이 녀석은 2 곱하기 요게 얼마죠? 5개니까 5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문제 저 녀석은 어떻게 하시냐? 선생님 이거 구간 똑같네요? 오케이 합쳐버리자.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저 녀석을 하나로 합쳐버립시다. 그래서 요 속에서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계산. 그래서 이 속에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 빼기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그래서 K제곱이랑 1이 없어지죠? 오호라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는 4 시그마 K랑 같기 때문에 4 곱하기 2분의 20, 21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공식들 또한 문제들 또한 어떻게 시그마의 성질 더하기 시그마의 공식 그 둘이 적절하게 배열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빠르게 해볼게요. 8, 8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8, 9 2 곱하기 6분의 8, 9 17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 시그마 2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6k니까 플러스 5k 마이너스 3 그래서 2 시그마 k 제곱 플러스 5 시그마 k 빼기 3 시그마 1 10까지 그래서 2 곱하기 이쪽은 6분의 10 11 21
이쪽은 5 곱하기 2분의 10, 11. 이쪽은 3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둘이 똑같죠? 그래서 시그마 하나로 통합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 뭐 합차 공식 써도 되고요. 그냥 풀어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6k 플러스 9. 6 시그마 k 플러스 시그마 9.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까지네요. 15까지니까 9 곱하기 15. 이렇게. 그래서 3-1번하고 2번도 마찬가지로 다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얘는 요 부분이 1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막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그마 기호의 위끝 아래끝에 대한 정보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항을 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얘는 K 세제곱 K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잘 보세요. K가 5부터 9까지 4K 3승 빼기 K가 5부터 9까지 K인데, 요거를 K가 5부터 9까지를 아까 전에 말했던 5부터 9까지는 1부터 9까지에서 1부터 4까지의 차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끝을 1부터 9까지랑 1부터 4까지의 차로 표현하면 이 녀석을 공식으로 풀 수 있고 얘도 공식으로 풀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가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끝 아래끝이 1n이 아닌 문제도 저런 식으로 1n꼴로 표현을 해서 풀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2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자, 선생님, 이거 분수인데요? 뭐 어떻게 풀어요? 미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 자체가 시그마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얘는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항이 2K죠. 요거를 근데 잘 보시면 요게 1항부터 K항까지 썼으니까요. K라는 문자를 여기다 써야 되니까 여기는 다른 문자를 씁시다. M이라고 써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일반항을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구나. 근데 얘는 K항까지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이네. 그래서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공식을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 이렇게 번분수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K가 나눠지죠. 그래서 시그마 공식을 풀 수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에 요 위의 녀석을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되겠죠? 바로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여러분들 공식을 알고 있다면 빠르게 이렇게 그냥 해결을 해버려도 됩니다. 한 방에요. 그래서 여기서 K가 나눠지니까 정리해보시면 K가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을 6으로 나눈 꼴. 네, 요걸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게 선생님 이렇게 표현된 녀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그마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반항, 그리고 초항, 번호, 끝항, 요 항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초항하고 끝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일반항의 형태를 알아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의 형태를 알아서 이 상태로 푸는 게 아니에요. 풀어헤쳐서 푸는 게 아니고 시그마 형태로 고쳐서 풉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그마로 고치면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푸는 형태가 돼요. 풀릴 수 있는 형태. 자, 그래서 저 녀석의 일반항을 볼게요. 얘네들은 잘 보니까
홀수의 제곱항이죠. 즉 홀수라는 녀석의 일반항만 구할 줄 안다면 우리가 이 녀석에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n-1이거든요. 그래서 2n-1의 제곱이 일반항이 돼요. 그럼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2k-1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요게 전개가 되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 녀석을 4시그마 k제곱 4시그마 k 플러스 시그마 1로 고쳐서 각각을 공식을 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 그래서 따로따로 공식을 써주신 다음에 이것들을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생긴 답이 나온다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까지 첫째 항부터 n까지 이 녀석은 항의 모양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거를 요게 1항, 2항, 3항이라고 생각해서 K항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 K항을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보세요. 1, 1, 2, 2, 3, 3, 4, 4. 앞에는 K가 곱해진 꼴이고요. 그 다음에 요 3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2, 얘는 2 플러스 2, 3 플러스 2, 4 플러스 2. 얘보다 2개 더 많죠.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녀석의 일반항은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일반항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그마 기호를 쓰면 어떻게 됐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2니까 전개를 해야 되죠? 이 녀석은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2K가 될 것이고 각각을 시그마 공식을 써주셔서 어떻게 해요? 시그마 K제곱 더하기 2시그마 K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생각하시고 K항을 만들면 앞부분은 K제곱 형태죠. K제곱, 뒷부분은 K 플러스 1의 형태죠.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의 K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시그마 K 3승 플러스 시그마 K 제곱 요거를 공식을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4-1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녀석은 항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항이 아니고 얘는 어떠한 합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괴상망측한 형태의 일반항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늘어봤더니 1항은 1 1개, 2항은 2에다가 2개의 항을 더한 거, 3항은 3, 6, 9로 되어있는 녀석을 3개를 더한 거고 4항은 4, 8, 12, 16 즉 4의 배수를 4개 더한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n항까지 간다면 즉 k항까지 간다면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잘 보세요. 얘는 1 곱하기 1이고요. 얘는 2 곱하기 1에다가 2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아하,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K항은 어떨까요? 이 모양대로 보시면. K항은 처음에 K 곱하기 1, K 곱하기 2, K 곱하기 3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걸까요? 지금 보시면 요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은 K개를 더한 거겠죠. K 곱하기 K. 아하, 그러니까 K항을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요걸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K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까지 더한 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녀석을 하나의 일반항 AK로 쓴다면 즉 요게 하나의 항이에요. 요게 하나의 항.
이 녀석의 항 자체는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얘는 2분의 k제곱의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일반 항으로 하고 있고 그것 자체를 더하래요. 그래서 이거를 15개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k가 1부터 15까지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 4-2번. 이런 게 이제 응용 문제인데요.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자, 이런 거는 일반항을 표현할 때 n이 포함된 이런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1항, 2항, 3항 잘 보시면 요 숫자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n-1항 그리고 n항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항을 적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n항을 가지고 일반항을 적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n항 자체가 요 번호가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 자체에 n이 들어가 있으면 n항을 구할 때 저게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다른 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일반항에 문자 n이 포함된 일반항이 있을 경우에는 n항을 구하지 마시고 k항을 구하세요. k항. 그래서 k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k항 다른 문자를 써서 그럼 K번째 항은 잘 보세요. K번째 항은 앞에는 1항, 2항, 3항, 4항이니까 이게 K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뒤에가 문제인데 이 녀석은 처음에 N, N-1, N-2 이걸 녹색으로 쓸게요. 뒷부분은 잘 보시면 어떤 등차 수열이에요? 바로 초항이 N이고 즉 앞부분은 초항이 1,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그래서 K가 되는 거고 뒷부분은 초항이 N,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셔야 돼요? n 마이너스 k 마이너스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k번째 항이거든요. k번째 항.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둘의 곱이 되니까 이 녀석의 항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 빼기 k라는 항이 됩니다. 와, 이건 좀 어렵네요. 이렇게 n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서 항을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일반 항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럼 이거를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쓰시면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n 플러스 1 빼기 k가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푸시냐면요. 요거랑 요거로 분해를 해줘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플러스 1의 k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분배를 했냐면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제가 시그마를 설명할 때 얘는 시그마 k에 대한 시그마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을 상수 취급을 해요. 따라서 여기서 이 녀석을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표현을 해보자면 n 플러스 1 시그마 k가 되는 거예요. 빼기 얘를 이제 분배를 하니까 이쪽은 시그마 k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이렇게 따라서 이거를 계산하고 요걸 계산을 해보면 답이 어떻게 됐어요? 요걸 밑에다 쓸게요.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쪽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공통항이니까요. 저걸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저걸 다 일일이 전개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항을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항을 통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좀 빠르게 풀게요. 얘가 어떻게 되더라?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다음에 요 필수 예제 5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시그마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시그마는 i에 대한 시그마고 두 번째 시그마는 k에 대한 시그마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안쪽에 있는 시그마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시그마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이 시그마는 i만 문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k는 상수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를 분배를 했을 때 잘 보세요. k가 1부터 n까지에다가 i가 1부터 k까지 i 더하기 i가 1부터 k까지 k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 요 k는 i에 대한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성질에서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앞으로 튀어나가게끔 해서 요걸 1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문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공식을 쓰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식. 어떤 공식 써야 되죠? 자, 우리가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시그마 K만 배웠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시그마가 요거랑 요게 똑같으면 이렇게 바꿔도 돼, 안 돼? 되죠? 얘도 공식이 2분의 nn 플러스 1이면 얘도 공식이 2분의 nn 플러스 1입니다. 즉 문자의 모양은 상관없고 초항과 끝항의 숫자만 같다면 그리고 일반항의 형태만 같다면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i고 얘가 k죠.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k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곱하기 k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 녀석 전부 다 K에 대한 방정식의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전개를 했다 치고요. 전개하면은 2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얘는 K제곱 플러스 K 얘는 K제곱이니까 3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3시그마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 이렇게 푸셔서 얘 공식 써주시고 공식 써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즉 이렇게 시그마가 여러 개 포함된 식을 풀 때는 안쪽에서부터 계산하는데 계산을 할 때 내 시그마, 나의 시그마, 내가 i로 된 시그마면 i만 문자를 건드릴 수 있다. 즉 다른 문자는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보낸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문제를 풀 때 k랑 l로 돼 있는 거 얘를 분배를 할 때요. 요 l은 상수 취급을 합니다. 빠르게 풀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풀면은 2분의 10, 11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은 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0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55 그래서 요걸 또 다시 분배를 해주면은 55 시그마 요거랑 10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공식 써주시고 이거 공식 써주시면 얘는 55 곱하기 n이 되고요. 이쪽은 10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점점 이제 고통스러워지죠? 이런 문제를 다 푸실 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나랑 상관없는 문자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위에 거랑 비슷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2번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같은 경우에도 쫄지 마시고, JK제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얘는 J니까, J랑 관련있는 문자는 얘죠? 그럼 얘는 상수예요. 상수니까요. 앞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0, 11 k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55가 되고요. 자, 여기서 55는 상수니까 또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J에 대한 시그마죠. 그러니까 얘 빼고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5죠. 그래서 얘는 15 시그마 K. 그래서 얘는 2분의 10, 11. 이렇게 따로따로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또 3개짜리죠. 쫄지 마시고 차근차근 푸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 6은 상수죠? 앞으로 보냅시다.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주시면 L이 되죠. 6L. 그 다음 6은 또 상수니까 앞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L에 대한 시그마니까 공식 쓸 수 있죠. 공식 써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요거는 공식을 써주시면 LL 똑같고 1부터 M까지니까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딱 나눠지기 때문에 3이 되고요. 3을 또 앞으로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M. 아하, 그래서 얘는 마무리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쪽은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3이 곱해져 있는 형태. 그래서 요게 12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행 값을 구해라.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3차 방정식이네요.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n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요 6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 뭐냐면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사실 얘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sn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럼 선생님, 설마 이거를 SN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그래서 SN을 알려주고 AN을 구하는 문제. 바로 뭐였었죠? 기억나시나요? 1번 초항만 S1 따로 구한다. 2번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SN에서 SN-1을 빼는 거를 수식으로 푼다. 요 기억나시죠? 아하,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자, 얘를 SN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걸 바로 구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간 단계 AN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대입한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AN을 먼저 구해요. 요거를 이용을 해갖고. 근데 구해봤더니 초항하고 AN이 일치한지 검사를 해보시고 초항부터 딱 맞아 떨어졌네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전부 다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시그마 k a3k니까 요게 a3k면은 an이 2n 플러스 1이니까 a3k면은 2의 3k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가 6k 플러스 1이니까 이 상태로 여기다 집어넣고 시그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니까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S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AN을 구해봅시다. 일단 A1은 1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고요. AN 같은 경우에는 SN에서 SN-1을 빼주시면 얘는 이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요. 인수분해 주시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지? 2N. 그래서 초항하고 나머지 항들을 계산해 주시면 AN은 2N 모든 항에서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A2K 같은 경우에는
4K가 되겠고, 그래서 4K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12에 4K를 곱한 꼴이다가 돼서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빨리빨리 놀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20까지니까요. 6분의 20, 21, 41, 그 다음에 2분의 20, 21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요 6-1번, 6-2번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등비수열 형태가 나오는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등비수열 형태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그마 K 제곱 이거 말고요. 이거를 풀어 헤쳐서 생각하면은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일반적인 시그마 K 제곱 꼴이 아닌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인 공비와 초항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해야 될 거 뭐죠? 초항부터 구해보죠. 요걸 SN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S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에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5죠.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2에 n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2에 n승 플러스 1을 뺀 걸. 선생님, 이거 얘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문제는요, 초항은 5고 나머지가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AN을 이렇게 깔아보시면 초항은 5고요. 나머지 녀석들이 등비수열의 수식을 따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시그마를 풀어 헤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1항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 더하기 A11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될 게 초항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따져주시고 초항이 안 들어가는 얘네들을 더하는 꼴이죠. 그러면 얘가 2의 7승. 그래서 얘는 다행히도 초항을 빼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곱하기 4죠. 그래서 4-1분의 초항은 8, 8에 4에 항 5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6-2번 이렇게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어느 항부터는 플러스고 어느 항부터는 마이너스인지 이런 걸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SN이니까 빠르게 또 정리를 해보죠. 얘는 n 곱하기 n 빼기 11로 계산해 주시면 얘는 n 곱하기 n 빼기 11이고 이 녀석은 n-1, n-12 그래서 n제곱 없어지고요. 계산해 보시면 2n-1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성립하는데 이게 맞다는지 한번 보시면은 초항부터 전부 다 2n-12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절대값 들어가는 이런 시그마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녀석의 뜻은 시그마 A2, 시그마 A4, 시그마 절대값 A4, A6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 A60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음수가 되는 녀석들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양수가 되는 녀석들은 플러스가 나올 것이니까 얘네들 중에 누가 음수고 누가 양수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부등식으로 풀어줍시다. 그러면 언제부터 여섯 번째 항부터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두 번째 항은 얼마? 마이너스 8.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절대값 0, 그 다음은 절대값 4 이렇게 될 거라는 소리거든요. 즉, 이 중에서 여기 있는 녀석들은 마이너스로 처리가 될 것이고 나머지 녀석들은 플러스로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되는구나 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 따로 12고요.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60번째 항이 얼마죠? 60번째 항은 60 집어넣으면 120 빼기 12니까 108. 이 녀석을 이제 뭐 시그마 공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권은 공식을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아무거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죠? 원래는 30개인데 그 중에 항 2개가 빠졌으니까 28개. 그래서 28에 0 플러스 108. 이걸로 계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시그마에 대한 성질들에 대해서 배워주셨는데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오는 시그마를 묶인 상태로 풀 수 있는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 시그마가 묶여 있는 상태로 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바로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1. 요 네 가지 공식에 대해서만 시그마가 묶인 상태로 해결을 하고 풀어 헤치면 오히려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전부 다 풀어 헤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 단원의 마지막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 됩니다.